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기술, 시장 전망, 뭐 약간의 그 이슈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렇게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용어의 그 우산 속에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담겨서 제가 뭐 다 설명드리기는 좀 많이 어렵고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에는 뭐 이러한 기계와 소프트웨어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IT의 어떤 구조죠. 기계, 뭐 컴퓨터죠. 에 이제 뭐 OS도 있고요. 뭐 미들웨어라는 것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러는 시스템이 이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 왔었고 전통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죠.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이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시스템은 잘 돌아가는데 어떤 경우는 판판이 놀죠. 예. 또 여기는 엄청 뭐 많이 돌아가는데 자원이 더 이상 필요로 할 때 굉장히 어렵죠. 빨리빨리 늘리기 위해서 사실 이제 확장, 뭐 유연성, 뭐 이런 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끝에 뭐 과거 여러 얘기 나왔죠. 뭐 그리드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뭐 온디맨드라는 필요할 때마다 뭐 자원을 쓰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유의 형태, 뭐 가상화라는데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그 수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때 자원을 1대1로 이렇게 매핑시키지 말고 떨어뜨려 놨다가 필요한 곳에 주고 필요 없으면 또 끊어주고 뭐 이렇게 해보자라는 이제 개념이 사실 클라우드의 이제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IBM은 필요할 때마다 쓰자, 뭐 온디맨드 뭐 이런 말도 썼고, 뭐 HP 같은 경우에서는 또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었죠. 요런 걸 쓰는 용어들. 근데 서로 그 벤더끼리는 서로 싫어하잖아요. 누가 하나를 쓰면은 다른 쪽에서는 그것도 배척하기 때문에 용어가 통일이 안 됐었는데 클라우드는 약간 중립적인 용어를 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마 이렇게 채택을 한 것 같고, 뭐 구글이 처음에 이제 썼다고 하는데 기계로 봐서는 기존에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는 단일 시스템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특정 시스템이 돌아갔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해서 가상화 시켜가지고 필요한 자원을 가상화된 자원을 가지고 뭐 써보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서버 사이드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으로 변화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뒷단에 있습니다. 이쪽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또는 사용자 측면의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클라우드 자체는 이 서비스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란 말은 동전의 앞뒷면을 한다면 앞면은 뭐 뒷면은 기술적인 베이스를 말한다면 한면은 또 서비스죠. 모든 것은 인터넷 웹을 통해서 서비스로 제공을 받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 컴퓨팅 파워, 심지어는 애플리케이션, 심지어는 뭐 모든 것을 다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갖다 쓴다는 얘기죠. 내가 장비를 소유하고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고 갖다 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특정 OS에 이제 종속 현상이 많이 발생되죠. 어떤 특정 기계에서 뭐 어떤 OS가 있다, 뭐 유닉스가 심했잖아요. 뭐 윈도우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밖에 돌아가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 딴 데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특정 PC를 벗어나는 순간 뭔가 동작이 안 하죠. 모바일에 가면 또 동작이 안 되고 뭐 그런 현상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액티브엑스를 없애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쪽으로 가는 순간에 어떤 표준화된 웹 브라우저만 있다면 뭐 어디든지 그것이 뭐 모바일이든지 뭐 웨어러블 같은 뭐 디바이스든지 심지어는 자동차에서도 조차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ITO가 이제 가능하다. 모든 기기에서. 그래서 클라우드는 서버 사이드의 어떤 단순한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모든 그 산업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IT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에서 두 번째 이제 점프를 하는데 4차 혁명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사실은 클라우드가 아니면 이런 그 얘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초기에 이제 클라우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벤더의 경쟁도 있었고 뭐 사업적으로 뭐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PC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수시가 아니고 상시 항상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드에 이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외부에서 이렇게 그 업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세종도 갔다가 뭐 광화문도 갔다 하니까 PC를 벗어나서 공무원들 일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PC를 벗어나는 순간 메일도 뭐 잘 못 보고 뭐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뭐 이동 간에 뭐 자기 모바일에서 뭐 워드 프로세스를 열어가지고 편집도 하고 보내기도 이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에서 다 모든 걸 처리하고 여기서는 이제 뭐 편집과 뷰어 뭐 이런 기능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산업계 측면에서 봐서는 뭐 물론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겠죠. 이제 글로벌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정말 글로벌 벤더들이 뭐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엄청 경쟁을 하는 이제 시대입니다. 뭐 국내 업체들이 명함을 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마존이라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글로벌 최강자죠. 뭐 부동의 1위인데 보시면은 여기 인프라와 이제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 놨는데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를 뭐 사스라고 부르죠. 소프트웨어를 이제 서비스로 애저 서비스라는 말을 써요. 이건 파스, 뭐 아이아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 인프라서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은 아까 이제 서버를 말씀드렸지만 서버는 인프라에 강하니까. 그래서 아마존은 자사의 어떤 인프라 자체를 서비스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최초의 회사입니다. 효시죠, 효시. 정확하게 11년 됐습니다. 2006년에 아마존에서 이제 그 스토리지를 서비스로 팔기 시작한 해가 2006년입니다. 지금 11년 지난 이 시점에서 아마존은 클라우드 어떤 분야의 공룡이 됐죠. 공룡. 10년 만에 이렇게 빨리 지배한 그 기업이 있을까요? 나머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뭐 구글 잘 아시는 대로 구글은 이제 인프라보다는 자사의 이제 소프트웨어 또는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를 진입을 하고 있고 MS는 아시는 대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뭐 플랫폼 또는 인프라까지도 확장하는 지금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IBM, 뭐 오라클 이런 쪽도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존은 부동의 1위입니다. 부동의 1위고 전체 다 나머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합한 것만큼의 시장 점유율과 이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서비스 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는 좀 특징이 있다면 그 소프트웨어 중심보다는 이제 인프라 중심으로 클라우드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뭐 특징이 있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부터 뭐 좀 해보자. 근데 실제로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서비스로 파는 시장, 그것이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업 측면에 좀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업무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형 데이터죠. 뭐 ERP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시스템으로 잘 해왔는데 새로운 기반의 서비스라는 건 약간 뭐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미지, 텍스트, 뭐 동영상 이런 거는 기존의 기업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이거는 포털, 뭐 네이버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 거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했던 거죠. 그냥 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모드 1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존에 잘 해왔던 건데. 기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다루고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떤 기업 어떤 영역에 활동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루기 위한 기반으로 클라우드 또는 오픈 소스를 쓰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소프트웨어 엄청 비싸고요. 하드웨어 뭐 엄청 비싸고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 같은 거는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이런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해서 이거 모드 2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모드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바이모달 뭐 같은 어에서 한 말인데요. 바이모달 IT가 필요하다. 이거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기업에서는. 그래서 이런 두 개를 잘 다루기 위해서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IT 환경에서 뭐 바꾸기도 하잖아요.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뭐 10년 돼서는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걸 해보자. 그래서 뭐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가 엄청 빨라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존 전통 방법을 개발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뭐 방법을 바꿔보자 해서 개발 환경도 뭐 클라우드로 해보고 뭐 이런 거 막 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이제 비용 절감의 이슈가 있잖아요. 기업들은. 그래서 뭐 리소스가 항상 부족합니다. IT 관련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 절감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많이 검토하기 시작했고 일반 기업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런 이제 클라우드 관련 기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표준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얘기 뭐 조금 할 텐데요. 기존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아시는 대로 가상화합니다. 가상화. 가상화는 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그 가상 머신이라는 걸 올려가지고 가상화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계를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이걸 가지고 쓰는 것이 이제 가상화, 소위 말하는 가상화 시스템인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클라우드라고 부르지는 않죠. 이제 클라우드가 되려면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여기서 잘 돌아갑니다. 근데 클라우드를 하려면은 사실은 클라우드는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제품을 팔듯이 서비스로 팔듯이 다 여기서 필요한 미터링, 용량, 내가 필요한 만큼 사용했다, 얼마다,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갖춰지면서 클라우드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로 클라우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상용 제품들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런 단계가 거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퍼블릭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같은 대표적인 서비스가 아마존이겠죠. 이런 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이든 외부에 있는 퍼블릭이든 또는 심지어는 자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내가 통합해서 한번 다 활용을 해보자.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한 환경을 만들자는 얘기고, 뭐 이것이 이제 자체 내부적으로 쓰는 건데 외부까지 통합해서 쓴다면 이것이 이제 하이브리드한 IT 환경을 갖추고 기업에서는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 외부 뭐 퍼블릭이 필요하면 외부 자원도 쓰고 내부 자원이 필요하면 요 내부 자원도 쓰고 해서 뭐 이게 프라이빗이 맞다, 뭐 퍼블릭이 맞다, 뭐 이런 논쟁보다는 이제 각 기업에서 필요한 각 기업에 맞게끔 이런 걸 쓰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정작 현실의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도입하고 왜냐하면 저항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 시스템을 버려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럼 잘 쓰던 박스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고물로 팔아먹을 것이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겠죠. 애플리케이션도 바뀌어야 됩니다. 뭐 아까 이제 특정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또 뭐 문제가 있죠. 이제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는 뭐 OS 문제도 있고 뭐 DBMS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기존 정보 시스템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형태의 클라우드로 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뭐 클라우드를 도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보통 검토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워크로드는 애플리케이션 관점이죠.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사실은 기존 이제 박스에서 돌아가는 환경에서 가상화를 한다 하더라도 공유하기 어려운 그런 워크로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죠. 뭐 가상화나 클라우드 된다 그래서 이제는 워크로드가 전부 다 옮겨가서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은 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워크로드를 잘 분석한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하이브리드 환경을 할 것이냐, 뭐 클라우드를 할 것이냐. 업무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특정 업무가 중요도가 높을수록 고가용성 또는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관점에서도 라이선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도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라이선스 문제가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점에서는 오픈소스가 굉장히 유용한 클라우드에서 유용한데 오픈소스 쓰기 위한 또 어떤 조직 내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표준 이게 어떤 기준이죠. 기준. 이제 모든 것은 공유가 돼야 된다. 그리고 표준화된 걸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를 지향해야 된다. 기업조차 내부에서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제 IT 부서가 있고 현업이 있는데
현업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가 없을 때는 그 자원을 회수해서 또 다른 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이것이 이제 서비스 지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원칙으로 이제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공공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15년 9월에 이제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발전법을 통과를 시켰고 작년에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각종 뭐 기준, 그다음에 뭐 보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런 보안 인증제라든가 뭐 이런 뭐 업무의 어떤 등급 뭐 이런 걸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많이 써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지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조금 추진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까지는 정부 3.0 관점에서 굉장히 공공기관의 클라우드를 많이 권장하고 뭐 실적까지도 이렇게 하는 그 강력한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확산을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제 그 기업체, 산업체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뭐 이런 기관에서의 어떤 검토할 때의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가 좋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가 상당히 그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뭐 클라우드로 갈 때보다 어떤 특정 벤더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라이선스 정책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 중에서 특정 제품의 어떤 비율이 높다. 뭐 이런 경우는 클라우드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고려 사항으로 남아야 되겠죠. 뭐 특히 뭐 OS 관련 문제라든가 애플리케이션 다 해당되는 특히 뭐 미드웨어 DBMS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규, 뭐 이게 특히 금융 분야라든가 공공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크리티컬한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어떤 특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각종 뭐 조치를 취해야 되죠. 뭐 DB 암호화라든가 뭐 접근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고려가 돼야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기존 업무 시스템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클라우드로 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든가 오히려 클라우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일종의 수단이죠. 클라우드는 기존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뭐 비용 절감을 한다든가 그런 목적을 위한 수단인데 클라우드가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무 시스템을 잘 이해해서 도입의 로드맵이라든가 업무 시스템의 전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부분, 뭐 하이브리드 환경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잘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하이브리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뭐 클라우드가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기업 내에서 조직 내에서의 IT 환경을 잘 고려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큰 조직, 작은 조직에서는 그 기업 내부의 어떤 IT 환경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나 또는 뭐 오픈 소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이렇게 뭐 도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뭐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